강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가 빠르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제가 얼마나 뭐 한 시간을 끌게 될지 2시간을 함께 거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아니라서 그냥 좀 빨리 후다닥 하고 넘어갔습니다. 강황은 그 생강강자의 누루황자죠. 그래서 생강 황금색 생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강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연구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 7,000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도 거의 뭐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단한 3,000년이 뭡니까?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황은. 그래서 그 유래를 보면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때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제 선물로 이제 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황금이 아니라 그때는 강황을 먹는 황금으로 그렇게 그 공공연하게 그렇게 통했대요. 그리고 그만큼 강황이 금과 같이 소중하고 금과 같은 값어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금 유황과 모략을 했을 때 그 황금은 광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부위에서는 정설로 이야기를 되고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황금의 강황과 그 같은 이제 같은 식물체인데 그 식물체에서 나오는 부위에 따라서 어떤 건 황금이라고도 하고 어떤 것은 울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이 이야기가 100% 맞지는 않고 뭐 한 90%를 맞고 10%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강황은 이 근경이기도 하고 줄기 뿌리이기도 합니다. 근경과 줄기 뿌리가 바로 강황이고 그 다음에 울금은 덩이 뿌리예요. 줄기의 뿌리에 달려있는 괴근이 바로 강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강황은 쭉쭉 뻗어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쭉쭉 뻗어나가는 부분에 붙어 있는 건데, 울금 같은 경우는 쭉쭉 뻗어나간 끝에 부분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단 말이에요. 귀근처럼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본다면은 더 뻗어나갈 것이 그만 뻗어나가고 거기서부터 모아지고 있는, 지금 그 울결대에서 멈춰지고 있는, 저장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힘이 이제 뭉치고 있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울금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울금과 강황을 보게 되어지면, 강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속이 거의 황금색이잖아요. 생강처럼. 그리고 아주 맵습니다. 더 매워요. 매운 반면에 울금 같은 경우에는 속이 이렇게 황금색이 아니에요. 약간 회색빛 쪽이 도는 그 흰색 계열이에요. 흰색 계열이면서 맛도 그렇게 그 강황에 비해서 맵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꽃은 이렇게 흰색 꽃도 있고 다른 색 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흰색 꽃을 이야기하고, 꽃도 이렇게 클 뿐만 아니라 이파리도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황은 상당히 신기하기도 한데, 이파리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 한다면
이파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파리가 넓었겠죠. 그리고 어, 이파리가 넓고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봤을 때 이파리 부분은 잎의 부분은 성질이 차가운 성질과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도 역시 하얀색을 피고 있다는 이야기는 꽃을 하얀색을 피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검정색 꽃이나 다른 붉은색 꽃이나 색깔이 있는 꽃이라 한다면 태양빛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하얀색 꽃 같은 경우는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꽃이 뿌리에서부터 이제 그 뿜어 나오는 최종적으로 힘이 있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흰색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흰색을 가지고 있는 이 꽃은 바로 이제 그 소화기 계통과 폐장의 계통을 같이 어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황이 더 효과가 있느냐, 울금이 더 효과가 있느냐? 강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식품으로 많이 활용을 해오고 있고요. 울금은 이제 간담을 치료하는 간과 담과 그다음에 간과 담과 심장 쪽을 치료하는 쪽에 더 많이 사용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 좀 아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강황은 사실 강황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이 온대지방에서 잘 자랐을까 아니면은 이 중국에서도 동북 지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역에서 잘 자랐을까 아니면은 그 열대지방에서 잘 자랐을까라고 본다 한다면 그 강황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이 이제 주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황은 사실 카레의 주성분으로서 생광과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주산지 같은 경우도 열대성 기후 지역에서 잘 자랐었던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 대만, 미얀마, 중국도 남쪽 쪽에 중국이죠. 중국 등에서 자라는데 해마다 약 8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생산되어지고 있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강황은 크고 있고 일본이나 이렇게 온대지방의 형태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자란 강황과 온대지방에서 자란 강황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자랐던 그 강황 그리고 중부 내륙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강황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온대지방에서 자란 강황이 만약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열대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강황은 더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이파리로 본다 한다면 입으로 본다 한다면 온대지방에서 자란 그 강황의 이파리에 비한다고 한다면 열대지방에서 자란 이파리가 훨씬 더 차가울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 더위에 견뎌내서 그 더위와 균형을 맞추면서 그 더위와 함께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 더위하고 붕짝이 맞는 차가움이 아니면은 그 이파리가 견뎌낼 수 없이 그냥 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강황의 그 효능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황은 일단 무엇보다도 어혈 쪽에 굉장히 좋다. 혈액순환 쪽에 좋다. 기가 울결돼 있는 기를 풀어주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혈 쪽에 굉장히 좋겠는데, 이 어혈들이 일단 막히게 되어진다든지 어혈들이 있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통증이 심한 부위를 풀어준다. 우리 그 약선 기초이론에서도 배웠듯이 황제내경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한저 차가우면 한저 울결, 차가우면 울결되고, 울결즉 어떤 데가 있어요? 불통, 통하지 않는다겠죠. 울결즉 불통, 울결되면 통하지 않고, 불통 어떻게 되냐? 불통즉 뭐라고요? 통하지 않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는 이제 어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가 막힌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기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통증이 심한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그 달거리 월경 때에 통증이 심한 그런 경우는 기가 잘 돌지 않기도 하고 어혈도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통증이 유발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강황이, 즉 카레가루가 굉장히 음식이자 곧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황에 대한 연구는 한 7,000건 이상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뭐 몇 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강황의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 성분 중에서도 커큐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상당히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게 되면 암 예방에 아주 좋다,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강력한 소화제이면서 우울증의 효과도 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한 당뇨병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황 성분은 굉장히 현대인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강황 성분을 집어넣게 되면, 강황 가루 같은 것을 넣게 되어지면 고기의 잡내라든지 고기의 맛없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잡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레, 즉 강황 성분을 넣어가지고 강황 가루 같은 것을 넣어서 음식을 맛없게 하기는 참 어렵죠. 굉장히 또 맛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약선요리 그 협회에서 보니까 그 약선요리 그 레시피들을 제출하는 거 보면은 이 강황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육고기를 그 이제 조리하는 그런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먹어보기에는 다 맛있어요. 맛으로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맛있고, 또 이 강황을 잘만 활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성인병 예방, 그리고 노인병 예방, 그리고 부인병 예방, 부인병에도, 그리고 노인병에도, 그리고 항암, 즉 암 치료, 암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약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시중에 나오는 카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미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황의 그 강황 순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황은 강황 가루로 카레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강황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황은 몸이 허약하거나 지나치게 기가 허하다든지 혈이 허하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좀 조심하게 써야 되죠.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대부분 보면 카레나 강황가루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그 덮밥 병틀을 먹다 보니까 양이 무지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몸이 너무 허약하거나 기가 약하거나 혈이 약한 그런 경우라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그 강황을 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뭐 이 정도는 먹어야지 하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씩 좋은 것일수록 아끼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강황을 이용해서 쓰는 부분에 오비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황과 방풍, 당귀, 강활 등을 이제 물에 넣고 끓여서 탕을 만들어 먹게 되어지면 풍습성 관절염에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비라고 하는 건 이제 5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오인데 비는 이 풍습성 관절염을 이제 비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그 강말과 방풍과 당귀와 강월과 이제 물을 같이 집어 넣어 가지고 끓여서 탕을 한다. 이래서 이제 오비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카레가루를 만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황과 계피, 후추, 겨자, 생강, 마늘, 박하, 육두구, 칠리, 샤프란, 월계잎, 정향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강황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나중에라도 혹시 이 카레가루를 정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서로 알게 되어지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강황 캐비어라고 하는 이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비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산균 우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산균 우리 그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다가 이 강황 이제 1티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잘 섞어서 먹으면 좋은데 역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요구르트에다 바로 넣어놓고 바로 먹는 것보다는 저는 한 달 정도는 놔뒀다가 먹으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에서 이 강황가루를 조금 더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해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강황으로 주스를 만든다든지 강황으로 스프를 만든다든지 강황차 뭐 강황으로 이제 그 우유와 함께 이제 같이 쓰면 뭐 황금 우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강황을 약간만 계란하고 같이 해가지고 스크럼블 만들어서 먹는 것도 역시 계란에 그 뭐 계란 그 뭐 그런 있잖아요. 그 닭똥 냄새 뭐 이게 비슷한 거 이런 것들도 강황가루가 아주 뭐 4분의 1티스푼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한 개당 조금만 넣어서도 해도 많이 들어가야 약이 아니라니까 적당히 넣어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9번째로 강황 스무디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러면 혹시 해보실 수 있으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황 뭐 들어가고 마카가루 그다음에 코코넛 아몬드 우유라든지 코코넛 뭐 대마씨 뭐 파인애플 망고 약간의 후추를 넣어가지고 분쇄하면 스무디가 또 만들어지니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황의 효능을 아까 제가 카레 만들 때 비법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백종원이 알려주는 맛있는 카레 만들기 비법 해가지고 있던데 괜히 생으로 먹지 마세요. 김호기 선생님 생으로 먹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맵고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종원이 알려주는 맛있는 카레 만들기 비법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양파를 오래 많이 볶는다는 게 첫 번째 비법이었어요. 그리고 양파를 오래 볶아가지고 단맛이 나오게 하는데 이 양파가 옅은 캐러멜색이 될 때까지 볶고 난 다음에 후추를 넣고 후추와 함께 볶아서 볶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강황가루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면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정말 맛있는 카레가 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카레 좋아하시는데 강황가루를 활용해서 카레를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강황과 울금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초두에 처음에 그림을 보면서 근경과 줄기뿌리, 근경과 줄기뿌리는 이제 강황이고 울금은 그 줄기뿌리에 붙어 있는 괴근이 덩이뿌리가 바로 울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꼭 그렇지 않고 이 맛과 향과 이 자라는 환경도 다 다르다. 그래서 다른 식물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는 이것 그 강황과 울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제 터메릭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황과 울금을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 같은 데서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강황과 울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황은 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게 강황이고 인도나 베트남 등지에서, 근데 울금은 이 한국과 일본 등의 이 온대성 대륙성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황이 따뜻한 성질이면 울금은 서늘한 성질이고, 강황이 노란색이면 울금은 회색 또는 보라색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최소 2년 이상 재배해야 되고 1년 이하 단기 재배가 가능하고 이런 차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차이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뭐 1년 이하 단기 재배다 저런 말도 틀린 말이고, 서늘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다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장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다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인도에서 자라고 있는 강황은 덩이뿌리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그 울금은 그 덩이뿌리만 있다. 이것도 역시 아닌 거고. 그러나 이제 강황이나 울금이나 보게 되지면 모양새에서부터 이 덩이뿌리와 줄기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볼 만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연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외의 논문이 약 5천 건 이상이라는데 실제로는 한 7천 건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울금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일본 논문으로 한 100건 이상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 강황이든 울금이든 간에 연구된 부분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에서는 이게 줄기뿌리인지 덩이뿌리인지 그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터메릭이라고 이제 다 같이 통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들에 대한 효능이고, 얘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걔네들의 성질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뭐 이랬다고 해서 그 부분에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정희 선생님, 내일 아침 먹을 요구르트에 강황 섞어놨는데 맛없으면 제 책임이라고요? 아이고, 예, 제 책임입니다. 많이 안 넣으셨죠? 아주 조금만 넣으신다 한다면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짝짝짝 박수.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황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구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